자, SAMT 그리고 삼지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큰일 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SAMT가 마이너스 18%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지전자 마이너스 16%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려가 현실로도 아니고요. 자, 근래 계속해서 제가 우리 나으리들의 무적의 매도 논리, 그 다음에 기적의 매수 논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얘들 논리대로 친다라고 하면 세상에 올라갈 종목 한 종목도 없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못 오를 종목도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 설명드리죠. GS건설, 계속해서 똑같은 종목들 가지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못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못 올라가요. 삼성전기도 못 올라갑니다. 얘들 논리대로 작동시킨다라고 하면 못 올라가. 자, 무적의 매도 논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이유. 자, 우리 기관들 방식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관들이 지금까지 작동시켰던,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0.9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몇 개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갈 이유가 이거 우리 지금까지 다른 종목에 썼던 그 논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썼던 매도 논리를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갈 이유: 매출 증가율 둔화, 이익 증가율 둔화, 영업이익 증가율 둔화, 대규모 자금 유출로, 대규모 자금 유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주주 환원에 쓴다 그러고 여기 쓴다 그러고 저기 쓴다고 다 쓰잖아요.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인한 성장 동력 둔화. 자, 얼마든지요. 갖다 대면 기적의 매수 논리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GS건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최근에 쫙 잡아당겨서 올리고, 그 앞쪽에서도 당겨 올리고, 올 봄에 당겨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당겨 올린 거, 올 초에 당긴 거. 뭐죠? 원전 기대감. GS건설이 원전하는 회사예요?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있다죠. 할 수도 있다 가지고 끌어올리면 못 올라갈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거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천하에 어떤 종목이건 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도 못 올라가는 게 우리 기관들 논리다. 그래서 무적의 매도 논리, 기적의 매수 논리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SAMT 같은 경우도 딱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SAMT 이전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앞쪽에 나왔었죠. 2024년, 즉 2년 전 2분기입니다. 2024년 2분기에는 방산주들이 모조리 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시적 수익이다. 이건 이번 분기에도 나왔던 거죠. 한미약품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일시적 수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별 볼 일 없고, ST팜이 소폭 실적 하회하는 실적을 내자. 거기 왜 소폭 하는 실적을 내놨냐라고 하면 일시적 비용이 감안돼서, 일시적 비용이 감안돼 가지고 실적을 하회하면 실적이 안 좋다라는 자체를 가지고 까버리고요. 일시적 수익이 포함이 돼 가지고 실적이 호실적 나오면 일시적 수익 빼고 나면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까버리고. 자, 지금 SAMT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종목을 계속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대일렉트릭은 2021년서부터 픽아웃이 등장했던 종목입니다. 방산주 전력설비주 전체로는 2023년도부터 픽아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주들이 슈팅이 나온 거는 2024년인데요. 그 전 년도인 2023년서부터 픽아웃 노래를 부르던 종목이에요. 자, 돌아가서 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현대일렉트릭 최근 같은 경우에도 통한채 수익률을, 별 같지도 않은 통한채 수익률을 이유가지고 주가를 깠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2021년도부터 픽아웃을 얘기를 했던 종목, 픽아웃이 등장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2021년도에 그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가가 빵 튀겨 오르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올라 들어가자. 픽아웃이래. 이미 실적은 좋은데 그 실적 좋은 게 주가에 다 올라 들어갔고,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픽아웃을 주창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깨트린 적이 있었던 종목. 여기서부터 픽아웃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도 픽아웃, 실적 좋으면 실적이 잘 나와도 픽아웃. 이번이
최고 실적, 2번이 최고 실적, 2번이 최고 실적, 피커 계속 마냥 하염없이 피커 이렇게 계속 피커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뒤져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언제부터 피커 얘기를 했는지. 자, 이러던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도 피커 또 나왔죠. 이때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2021년부터 계속 피커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피컷이 확실하답니다. 확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감소했대요. 7%나. 전년 대비 7%나 감소했습니다. 피컷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잠깐 나빠지는 거 그거 가지고도 천하의 어떤 종목도 못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죠. 전년 대비로는 7% 감소입니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68%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68% 증가, 전년 대비 7% 감소인데 전분기 대비 68% 증가한 거는 싹 지워버리고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게 수주가 조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되치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되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분기 대비 68% 증가라는 건 전년도에 굉장히 좋았었고 전년도 동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이제 밀려 내려오다가 그쵸? 그때도 피컷 당연히 피컷을 주장을 했죠. 그 전년도에도 그런 이제 꺾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전분기에서 치고 쫙 올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라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1,500조의 대규모 천문학적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발표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빼버리고 전분기 대비도 빼버리고 전년 대비 수주 7%나 감소했습니다. 피컷이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종목도 못 올라가요. 자, 이제 이 종목 SAMT 삼시전자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SAMT 실적이 나왔죠. 자, 이건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었죠. 1분기에. 자, 1분기 이 종목이 엄청난 실적을 냈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할 때.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그 위로 재가격을 향해서 쭉 치고 올라 들어가야 맞습니다만 이거 우리 훌륭하신 나으리들은 또 정가에보도 매도 논리, 즉 픽아웃론을 내세워가지고 까대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시적 수익론 혹은 픽아웃론, 자, 이거 들이밀면서 그 전에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내 종목이 아니거든요. 내 종목 아닌 건 그렇게 깐다라고 얘기를 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죠. 실제로 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8%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1분기에만 실적이 좋고 이번 분기는 실적이 겁나게 안 좋은 것처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차라리 실적을 좀 일찍 발표해 주면 좋았는데요. 실적이 무더기로 나오는 때다 보니까 지금 실적 뉴스가 안 나와 있죠. 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서도 나왔어요. 이게 보고서 다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좀 일찍 발표를 해야지 뭐하러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를 잘 모르는 엔지니어링 전형적인 엔지니어 회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주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지금 14일에 8월 14일에 분기 보고서가 나올 정도가 된다라면 실적은 그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공시 가지고 먼저 발표를 시켜버렸어야 돼. 이게 올라올 때. 그럼 미리 발표를 안 하니까 이렇게 까대기를 당하잖아요, 이거.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매출액 가서 보죠. 자, 이번 분기 SAMT의 매출액이요. 자, 볼까요? 2조 5,804억 맞죠? 하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서 숫자도 봐야 됩니다. 4개 자르고요. 4개 자르고 2조 5,800억. 그래서 그 전분기하고 합쳐서 누적으로 4조 3천억. 자, 그 전에 1조 8천억이 나왔고요. 이번 분기 실적 전분기보다 매출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면 이제 영업이익 똑 떼고 나면 영업이익 1,476억 나왔네요.
1476억. 그래서 전분기에 3273억하고 합쳐서 1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4749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순익 쪽 내려가 보면 이제 순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0억, 자 1051억 합계 3471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급락사유가 되죠? 네? 이게 왜 급락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실적을 발표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발표하면 전년하고 이제 대비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게 얼마가 올라가냐고. 이건 매출이 지금 3배 가까이로 늘었고요. 전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서 매출이 3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00억, 작년도에 223억 나왔으니까요. 매출이 600%, 영업이익은 600%,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고요. 그 다음에 반기순이 1051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 146억이 나왔으니까 7배, 여기도 그렇죠? 7배가 늘었죠 지금. 이게 왜 폭락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이게 폭락되려면요, 전분기 대비 반토막, 이게 지금 설명이 폭락해서 이유가 되려 그러면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분기에 3273억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1476억밖에 안 된다. 앞에 얘기 드렸던 거, 제 현대일렉트릭 얘기 제가 괜히 꺼내드린 거 아니죠? 에? 미국에서 1500조의 투자가 나왔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전 분기 대비 68% 증가 나온 거 싹 무시하고 제일 나쁜 숫자 전년 대비 7% 수주 감소, 그거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피카시 확실합니다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전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거 600%예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 600%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이거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갖다는 거냐. 전분기가 3200억이나 되는데 이번에는 1476억밖에 안 됩니다. 전분기 대비 6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죠. 전년 대비는 쏙 빼버리고 전분기. 만약에 이게 지들이 사는 종목이었다 그러면요, 전년 대비만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것처럼, 실적 뉴스 나올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년 대비. 자, 이거 우리 실적 저희 체크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거 전년 대비로 이렇게 뉴스가 검색해나 보면 우리 실적을 체크할 때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다 전년 대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상반기 영업이익해서 전년 대비 흑자전환, 전년 대비 147%, 전년 대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SAMT는 전년 대비 몇 %예요? SAMT 이거 전년 대비 몇 %입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거거든요. 전년 대비 매출은 전년에 이제 9,180억이었는데 지금 2조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친다 그래도 1조 6천이고 4조 4천억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로 가지고 몇 %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깠잖아요. 이거 깐 거는 이번에는 이제 전년은 싹 지워버리고 전분기 대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계 계산으로 해보자 이거야. 이제 합계로 들어갑니다. 합계로 들어가면 상반기에만 이익이 3천억이에요. 3,500억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만 순익이 3,500억이야. 상반기 순익 3,500억의 순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저도 이거 진짜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건 얼마나 짜증 나겠냐 이거야 이게. 앞에 얘기 드린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깽판 치면요 대책이 없어. 그래서 무적의 매도 논리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깡패야 그냥. 이건 그냥 조폭이고 깡패 아닙니까? 그냥 무더기로 몰려가지고 다구리 치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안 돼. 가지는 개편이야.
경찰에 신고를 하도 안 되고 언론에 제보를 하도 묵살당하고 학교에다 얘기했더니 학교에서는 학폭이 열어주지도 않고 넘어지든 넘어져서 다친 거 아니냐 두들겨 맞아가지고 멍들었는데 넘어져서 다친 거 아니냐 그러고 네가 언제 학교에서 무슨 그러냐 그러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책이 없죠. 무적의 매도 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적의 매도 논리라고 이래놓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구리 치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자, 기존의 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올라들은 거고 지들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는 그냥 계속 팬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내 새끼 아니거든. 내 새끼 아닌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요? 그렇죠? 계속 때리고 있었어. 이런 때는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다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라서 더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 이익이라고 때려버리고 이런 거 한두 번이었던 거 아닌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HMM, 흠슬라, 크래프톤 언젠가는 배그도 끝날 텐데 언젠가는 피컷이 올 텐데 언젠가는 이러고 때리면 방법 없어요 이거. 삼지전자 마찬가지 똑같은 거요. 분석할 필요도 없죠. 삼지전자 모회사니까요. 삼지전자 모회사니까 여기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SMT가 밀리면서 그냥 덩달아 쳐맞은 이런 형태가 됐죠.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아 들어가는 형태예요. 개인들을 떨구고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SAMT를 현재의 구조로 본다 그러면 SAMT를 패버리고 삼지전자를 커버를 들어가는 이런 구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수급 구조가 그렇게 들어가건 말았건 두 종목이 똑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MT가 이 종목이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면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얘들 둘 다 실적이 나빠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장 저평가 국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 종목들 다루다 지쳐가지고 안 들어잖아요. 지쳐가지고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무적의 매도 논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다구리 치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가지고 저 앞쪽에 NHN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도 저평가였었죠. 현장 저평가라고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GNC 에너지 현전 저평가 저 앞에서부터 지금 내내 저 앞쪽에 얘는 이때부터 저평가였어요. 이때부터 이 처음 스타트 나올 때 이때부터 현전 저평가 들어가서 보세요. 다 제가 매번 현전 저평가 이제 현저한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것도 GNC 에너지가 올라왔지만 남들이 내려서요. 남들이 깨져서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돌아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로 개기든지요. GNC 에너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일진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이렇게 들어왔어도 낮고 여기서도 낮고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서야 GNC와 일진전기가 같은 밸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동안 얘 못 갔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까져 내려오고 따라붙어 가지고 이제 같은 밸류 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지 항구군으로 버티든가 아니면 이 다구리 치는 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벌써 빠져나가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혹시 실적이 뭐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웬만하면 다 계산해 보시겠습니다만 이거 실적 문제 아니에요. 앞에서도 다른 종목에도 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적의 매도넬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지전자를 사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에서 커브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앞서도 다른 조선주라든가 다른 종목에서 분석해 드린 거 생각해 보시죠. 이 하나오션을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그러면서 되도 않는 개소리를 해대면서 두들겨 팔아버렸죠. 예, 하나오션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 MRO 사업 기대 그리고 이 올라오고 있는 이 MRO 사업 기대 그리고 이러고 올라오고 있는 여기다 대고 우리 훌륭하신 기관 나으리 들으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그러면서 계속 때려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그 리포트 나오고 일주일 후에 1호 배가 출항을 했죠. 수리 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 다 해가지고 배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을 되샀냐? 안 샀어요. 그래도 안 사도 돼요. 왜? 하나오션 대신에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을 사버리면 되거든.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에다가 MRO 사업 기대에 있다 이 소리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대신 당겨버리고. 그렇죠? 이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삼지전자를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SAMT가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달려들면서 이 SAMT를 쫙 잡아서 당겨서 올렸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망합니까? 안 망하죠. 왜? 삼지전자가 있잖아요. 이런 걸 들어 뭐라 그래요? 꽃놀이패. 여러분들은 이제 꽃놀이패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꽃놀이패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지전자가 훨씬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로는 전혀 구분이 없으니까요. 빨간색으로 수급으로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이건 매도는 종목이건 결국엔 다 똑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굳이 이거는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버티셔야 되는 자리예요. 실적이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방산업인 반도체가 마탱이 갔습니까? 전방산업인 반도체가 마탱이 간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삼지전자는 사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SMT를 깔아버리고 뭐 한 거죠? 롱숏 게임. 섹터 내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두 개의 모자 회사 가지고 게임 벌인 겁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삼지전자를 사고 여기 있는 사고 게임 벌어가지고 이제 똑같은 수치에다 이렇게 갖다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주 환원 모멘텀 같은 쪽으로 보게 된다면 삼지전자를 사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만 SMT가 이런 식으로 깨져 내려온다면 삼지전자 자체로도 올라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바꿔 탈필 필요도 없고요. 자, 이 정도 라인에서 버티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삼지전자의 경우도 이게 제대로 효과가 발휘가 되려면 SAMT가 먼저 올라 들어가야 된다는 점 요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버티기로 개개될 시간. 자, 뭐 나쁜데? 나쁜 게 없잖아요. 보셨잖아요, 지금. 이래서 이제 현저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도저히 못 견디다, 못 살겠다. 에이씨, 내가 다시 저쪽에 내가 삼 쪽으로는 볼 일도 안 버리라 이러고 떠나면 그럼 뭐 그때부터 가는 거죠. 내 종목 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만 나오면 이었는데 실적만 나오면인데 실적이 여전히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뭐같죠. 그래서 제가 무적의 매도 논리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적의 매도 논리 이미 벌써 패겠다고 작성하고 그 전에 사전에 먼저 깔아서 뭉개놓고 자빠졌잖아요. 이거 이런 때 감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 먼저 이렇게 이런 짓을 벌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패겠다고 아주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롱티 시즌 같은 경우도 사전에 먼저 패딩이 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다가 그 전에도 알트우전도 사전에 패딩이 치려고 작정하던 종목이고 HLB도 사전에 펴려고 작정하고 저먼 옛날에 가면 신라젠 같은 종목도 이런 거 깨질 때요.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을 때 이거 임상 실패설 흘리면서 이게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는데 실제 임상이 실패해서 떨어진 건 여기입니다. 이 위쪽에서 떨어진 건 임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임상 실패해서 루머 흘리면서 깐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실패가 나온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패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이미
환산 주가로 97,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실패 나오기 전엔 이미 2만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위쪽에서 떨어진 게 더 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패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지, 이번 코롱티 시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실패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먼저 두들겨 패는 흐름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죠. 이렇게 먼저 두들겨 패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실패 나오고 난 다음에 딱 걷어지는 겁니다. 그럼 코롱티 시즌 이 회사에서 이게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이거를 사모펀드에다 먼저 알려줬을까요? 내 종목 다 죽이라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들어와도요 안 당겨요. 이런 건 안 당겨요. 대신에 다른 종목을 당기죠. 이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버티시고요. 일단은 버티시고요. 이 정도 내려가면 이제 이제 반도체 전체를 통틀어서 최저고 시장 전체로도 최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긴 버티셔야죠. 힘내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 또 흐름 바뀌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때가 되면 또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판때기가 바뀌면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판때기 들이면 바로 돌아 들어오게 되죠. 자, 모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종목들 돌아올 때 바로 실시간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될 사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곧 받고 또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시고 신규 들어가실 분은 신규 들어가시고 도움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